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오는 돈은 없다. 23년 2월 26일. 네, 그냥 오는 돈은 없다. 이 부와 행복에 관한 57가지의 조언이에요. 음, 되게 좀 유익한, 저한테는 유익한 좀 조언이 됐었고, 이 지은이는 다니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의상이 분명인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와서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대요. 그리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두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이 되게 뭐 쪽방이나 고시원 뭐 이런 것을 전전하던 중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40대 초반부터 치열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가 되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도 바쁘게 말하고 쓰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고 이 유튜브가 이거예요. 인글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인글, 인생 2막의 클래스라고 하는 이 유튜브, 저도 이 책 보기 전에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우연히 한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도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었고, 어쨌든 저희가 40대, 50대 연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거나 이 경제력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되게 많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 보셨다면 여러분도 기회가 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잉클이라고 하는 인생 이막 클래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힘겨운 도전을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이제 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또 힘든 도전을 해? 뭐 이런 주변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기의 중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 음, 이제 이 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분에 대한 제 인생의 어, 미션이자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돈과 인생에 대한 자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불을 거머쥔 사람들의 경험, 힘겨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해지는 비결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안 들어가 보셨다면 유튜버에 이렇게 인글이라고 쓰거나 인생 이마 클래스라고 쓰거나 다니쌤이라고 치면 네, 바로 끌어올려지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네, 우리가 뭐죠? 열기구죠, 열기구. 음. 자, 열기구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네, 비교하는 거래, 비교. 외부 환경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고 내면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한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였었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방법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대안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해라라는 말이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라는 요 문장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하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희열을 느낀다라고. 그래서 네, 이거 되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는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 작은 성장들을 매일 찾아본다. 어제보다 많이 웃었던 나, 어제보다 많이 경청한 나, 어제보다 많이 독서한 나, 어제보다 일찍 일어난 나, 어제보다 맛있게 저녁을 먹은 나, 어제보다 엄마와 많은 대화를 한 나.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그 홍보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켠의 마음에 하기 싫은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기 싫다. 저 사람이 과연 앙케이트 응모해 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바로 생각을 바꾸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해서 발을 움직이는 쪽으로 저를 다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 그냥 가.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었어요. 연극을 한다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할까 말까 하고 싶지 않다. 거절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연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그냥 연극하자. 가서 웃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 그리고 너가 해야 될 말을 하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저희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속에서 약간 두렵거나 뭔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말을 되게 많이 떠올려요. 그냥 연극하자. 연극처럼 해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보다, 어제 나와 나를 비교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기 위한 되게 도움되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열기구잖아요. 여기는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챕터예요. 내려놓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부부의 사례가 나와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고 이제 노후 대책으로 아무 것이 또 없는 이 부부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게 누구나 있지 않지 않는데, 그죠? 자, 이 부부는 아파트만 있고 노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리고 아파트가 비싸네. 10억이래요. 아파트 10억을 팔고 대출금 4억을 갚고 6억 원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 고향인 경주로 내려왔대요. 고향 경주에 가서 20대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사고 그리고 8억 원 하는 2층짜리 이 꼬마 건물을 4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 집 근처에 있는 1층 상가를 임대해서 가족 공방을 차렸대요. 그래서 대출이자를 빼고 지금은 월세 수입 22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가족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그리고 재료 판매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이렇게 올리고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확보가 됐대요. 그래서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괜찮겠다. 좀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르면 생애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야 된대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선행해야 될 것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일상을 단순화시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마치 훈장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절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과도한 의무도 이 거칠애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온전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내 삶에 그것을 가져와서 살아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것은 오직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줄 것인가? 저는 물건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래서 책도 제가 워낙에 많이 읽고 좋아하고 많이 사긴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두 번 읽지 않을 책 또는 너무 좋았으나 유익했으나 다시 볼 것 같지 않은 책 뭐 이런 책들을 지금은 이제 다시 빼거나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이제 누군가는 제가 옷이 되게 많다라고 하고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 집 옷장이 엄청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옷을 들어온 개수만큼 옷을 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이 좁고 크지 않고 옷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옷장 하나에서 제가 제 옷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나름대로 세운 규칙은 들어가는 유입량만큼 다시 나가는 이 배출량의 그 양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삶이 가벼워야 행복도 올라간다라는 네, 요 말이 저는 물건으로서 요즘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장수 이야기가 나와요. 장수. 장수만대인가? 아니면 장수만세인가? 아니면 장수재앙인가? 저도 이제 50이 넘으면서 되게 이 음, 나이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 직장인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살이래요. 직장인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 이거 저 50이 넘었는데. 네. 은퇴 나이가 50이래. 수명이 길어진 반면 정년은 짧아졌대요. 25살에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25살에 취업을 해서 25년간 돈을 벌고 버텨야 된대. 아니, 25년간 돈을 벌고 그 25년간 벌은 돈으로 50년을 버텨야 된대. 이게 가능할까요? 자식도 국가도 노년을 책임져지지 않는 현실이죠.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나라가 내 노년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저희 자녀가 제 노년을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노년을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사셔서 이 자급자족이 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년을 제가 책임을 졌었다면 사실은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삶이 버거웠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의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노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것. 어떻게? 수명이 짧은 직장인이 아니라 수명이 긴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한계를 가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인생도 그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 직장에 충실하되 평생의 업으로 삶을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탐색과 노력이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충성은 하되 평생의 업으로 삼을 만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있고, 지금 찾았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나. 네, 그래서,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수만세를 선택할지, 장수재앙을 선택할지,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네,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간단한 이 공식이 있대요.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네, 매일 1%씩만 더 노력하래요. 매일 1%씩만 더 노력하래요. 멋진 근육질의 몸매를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매일 꾸준히 어제 들었던 이 바벨의 무게의 1%씩만 더 하면 된다. 똑같은 무게를 드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무게도 반복 횟수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 어, 빈약하고 굴뚝 배가 나온 몸도 1년만 충분히 멋진 몸으로 1년 만이면 네, 멋진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1년 뒤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나보다 그러니까 지금 1%만 뭔가를 노력하면 1년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보다 엄청 멋있고 높은 곳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높은 곳이라기보다는 나은 곳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바이크 매일 10km 타는 게 타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타기가 싫은데 어, 어제 10km를 못 탔어. 오늘은 꼭 타자.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제보다는 더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어제 했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어제보다 1%만, 뭐 10%도 아니죠. 1%만 더 해보자. 네, 참 좋은 인상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 노력. 자,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련이 왔을 때 누군가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단히 딛고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분들이 있죠. 자, 우리에게 시련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시련이 있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있죠.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선택은 나를 성장시키고 시련을 굴복하는 선택은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어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뭐 생각하는 시련이 뭐 남들이 기준에 시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련으로 내가 성장을 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 낭비인 이 시련을 버릴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 성장을 시키는가 무너뜨리는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판단력이 좀 중요하겠죠. 인생의 시련이 오기를 기대하지 말래요. 시련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용기를 주라고 기도해라. 요 문장도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지 않게 하면서 저는 기도했던 모습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련이 되게 많죠. 뭐 큰 시련도 있고 작은 시련도 많이 있고 뭐 이러는 요즘 현실이죠.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련만 있냐? 아니죠. 자,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네. 고 정주영 회장님. 해보기나 했어?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해보기나 했냐? 했던 말.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문장입니다. 자, 칭찬 말 샤워. 네. 칭찬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단 한마디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어, 이 칭찬말이 나오면 저는 그 장동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장동건, 왜 이렇게 멋있냐? 누군가가 자기에게 멋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멋있어질 수밖에 없었노라고 얘기하죠. 칭찬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솔선수범에 대해서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물리치료 할 때 처음에 출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출근했을 때 저희 사수가 되실 분이었죠. 그분이 걸레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솔선수범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참 배움이 있는데 칭찬도 배움의 한 가지죠. 누군가 저에게 자꾸 옷을 잘 입는다고 하니까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자꾸 너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냐 뭐 또는 참 책을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싫어도 책을 자꾸 의식하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했던 한마디들로 오늘날의 양복기가 이렇게 달라진 거를 보면 저 또한 누군가를 달라지게 할 수가 있겠죠. 제 그 꿈 이름이 저는 성공주는 양복기거든요. 제 닉네임. 그래서 닉네임 정할 때 그 월드리더 스쿨 저희 아이들 보내면서 꿈 이름을 그때 처음 접했었고 꿈 이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꿈 이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래서 제 꿈 이름을 성공주는 양복희라고 지었죠. 그래서 칭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를 참 성공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되는 한마디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 있던 내 인생의 엔진이 점화된다. 타인의 삶에 피가 돌게 하는 것은 한마디를 건네듯 자신을 칭찬해 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남을 칭찬을 해서 남의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이 문장은 자신을 칭찬해라는 것이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을 칭찬해 봐라.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감사일기도 쓰고 주변을 칭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제 모습이 사실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남을 칭찬해 봐라. 남을. 아니라 누구를?
자신을 칭찬해 보아라. 네, 요 문장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던진 칭찬 한마디, 네, 영혼이 깨어나는 것, 네, 누군가가 나에게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남이 나를 발견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칭찬을 하자. 네,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고전. 어,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코로나 특이점, 그리고 고전 한 줄의 힘. 세상은 모든 측면에서 특이점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뭐 때문이죠? 예, 코로나 때문이었죠. 특이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말한대요.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측면에서 특이점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측 불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을 한 달 뒤를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일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닐 수 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내일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네, 되게 와닿는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답이 없는 세상이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숱한 질문과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답이 하나라면 다행이지만 수만 가지의 답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 상황이 더 복잡한 건 내가 고른 정답이 내일이면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 복잡하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실용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일수록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정한 기술이 쉽고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고전을 더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학자가 했던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미래학자에게 물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그 미래학자도 예측이 안 되는 그 미래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네, 고전을 읽어보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치매. 90대 노부부 모병 장수의 놀라운 비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도 실천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자, 여기 사례가 나옵니다. 자, 부부가 둘 다 90대였대요. 무척 건강했고, 특별히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 노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답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대요. 하지만 치매에 걸릴 확률은 절반으로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네. 어,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거래요. 10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하물며 부부가 사랑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눈다면 무병장수하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내가 본 TV 프로그램의 90대 노 부부가 건강하게 장수한 이유가 역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를 1도 올리면 건강과 행복의 온도가 10도가 올라간대요. 사랑인가? 네. 어,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잘 안 하기도 하고 뜨거웠을 때 결혼 전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10분 이상 하면 여러분 어, 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어, 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이 삶에 강한 사람이 강해야 살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강함을 원하는 세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할까?
네.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호박벌. 네, 호박벌. 호박벌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호박벌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호박벌은 1초에 무려 250번의 날개짓을 한대요. 상상이 되세요? 1초에, 1분도 아니고 1초에 250번의 날개짓을 한대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서 이동하는 호박벌. 과학자들은 호박벌의 신체 구조로는 공중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이르다. 호박벌은 이처럼 열악한 신체 구조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서 오른다. 200km. 네. 호박벌은 자신이 날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오직 꿀을 얻기 위해서 더 빨리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 안쪽 근육이 최적화되었다. 꿀을 얻기 위한 호박벌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었다. 네, 절실함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이 쉽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알프스를 활강하는 그 스키어들이 있잖아요. 산 아래에 숲에 이르러서 빽빽한 나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들이 가야 하는 그거보다는 가야 할 곳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본다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어제 저도 이제 간단하게 그 앙케이트 3장을 받는 게 숙제이자 목표였었는데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고. 근데 그거를 이루어야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하기는 싫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표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하고 있는 그 동료의 절실함을 봤거든요. 그래서 절실함이 발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안에서 스스로 절실함을 꺼내려고 늘 노력을 하려고 요즘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잠시만요.